예. 다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요 근래 이런 그 패턴들도 많이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게 이제 그 경남제약이라는 이제 시간의 단일가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책을 많이 보신 분들 아니면 또 저한테 시간의 단일가 뭐 이런 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보면 지금은 거의 이 정도 호가 정도를 보면은 원래 시간의 단일가가 4시부터 시작해서 1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돼서 6시 끝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지금은 눈 감고 보더라도 얘가 2.32%가 올라도 이것들 봐라.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4시부터 10분마다 4시 10분부터 10분에 한 번씩 체결이 되죠. 요 체결 속도가 보이시죠? 예. 그다음에 막판에 여기 1%에서 끝나는데 10분 남겨놓고 2.32%에서 딱 끝나는데 그때 거래량 수량이 보면 여기 이 수량이 많고 여러분들 수량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거래량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침에 그냥 다 두드러 맞아 죽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남제약을 보시면 막판에 들어와서 거래량 들어오는 게 이게 보이죠? 23,000주가 들어오는데 여기 4,000주에서 배란간에 어떻게 돼요? 5배 정도의 체결 강도로 해서 들어왔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시간을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 시간에 내일 얘가 사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 23,000주 그러면 뭐 들어가서 공시나 뉴스 같은 거를 보는데도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면 그때는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이 당시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는 게 시간에 다니니까 근데 이때 보면 뭐 중국 위드 코로나라든지 뭐 PCR 검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거하고 이런 종목하고 잘 연계를 시키면 이렇게 들어오는 이거는 개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늦게 배란간에 23,000주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밑에도 그냥 다 막 호가를 깔아뒀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 7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자, 시간의 단일가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고민할 게 뭐냐면, 시간의 단일가에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 근데 이 회사의 전력을 보면 뭐 거래 정지됐다가 또 죽었다가 살아갖고 다시 살아난 주식이잖아요. 말도 많은 회사잖아요. 근데 이번 도대체 이 연관성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는 중국 코로나19 변이 발생한 거 우리가 그때 매매를 했거든요. 이거를. 그다음에 중국 위드 코로나 확진자 폭증하고 있었다. 그죠? 미국, 유럽, 대한민국 입국자 음성 확인서 제출해라. 그 다음에 PCR 검사 의무화한다. 이런 게 나가다가 배란간에 저녁에 6시에 끝나는 시점에서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도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2.32%에 올라서 끝난 거를 보고 그럼 내일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도 저 주식으로 돈 벌 것 같으면 뭐 개나 소나 다 하죠. 자, 77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77페이지에 1번, 2번, 3번을 한번 잘 보시면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종가 부분 2번하고 3번 부분 이거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그런데 78페이지 한번 봐봐요. 78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시간의 단일가에 만약에 뭐가 올랐다고 쳐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A라는 게 올랐다고 쳐. 그러면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런 모습이 보였다. 그럼 내일 내가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고민이잖아요. 내가 팔고 나중에 언제쯤 다시 진입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요 78페이지 보면 제일파마홀딩스 시간에 급등했죠. 화일약품 급등. 중국 코로나19 변이 확산 이렇게 되면서 막판에 들어왔는데 전부 이게 제일파마홀딩스, 화일약품, 경남제약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그렇게 올 때는 이거를 만약에 내일 아침에 공략을 만약에 제일파마홀딩스가 막 8% 9% 올랐고 화일약품이 7% 올랐다. 근데 얘는 2% 오른 거야. 그러면 아니죠. 7% 오른 걸 공략해야 돼. 8% 있는 걸 공략해야 돼. 2%를 공략해야 돼. 헷갈리시죠?
어떤 거는 잘못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들어가자마자 날벼락 맞아갖고 거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왕이면 낮게 오른 거 들어가서 매매하면 좋은데, 이게 후발주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량이 쏟아지긴 하면은 위에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냥 더 많이 빠지니까 들어갈 겁이 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딱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일봉 차트라는 거예요. 7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79페이지. 여기 79페이지를 보시면 이 화면 한번 봐보세요. 이 79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여러분이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79페이지하고 80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제가 동그라미 치기 전에 모습을 보면 이렇게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집 차트 공부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바닥 따지는 거 보이고 웃긴다 이것들. 더블 영망치로 21선 돌파하고 241선 충돌에다 둘러오는데 더블 영망치의 구라운봉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다시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1, 2, 3, 4번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매집 차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매매법, 무슨 매매법 이렇게 했던 게 지금 틀어놓은 게 나와야 돼. 지금 동그라미 안 쳐도 그냥 여기 상태에서 이대로 딱 놔둬도 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내야 된다. 단기적으로 이게 슈팅이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단기적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정도는 나와야 돼. 만약에 이거를 매입 차트를 공부 안 하고 보는 사람들은 답답하다니까. 이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예요? 최저점 찍었죠. 저점 사수 두 번 올라가고 저점 높이고 있죠. 그 더블 영망치 1번, 3번 영망치 보셨죠? 윗꼬리 2번, 4번 거리랑 가운데 골대에다 거리랑 이빠이 박아놨어요. 그죠? 움직이지도 못하게끔. 그럼 이 차트를 들어가서 보면 분봉 볼 필요도 없는 거지. 이거는 분봉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에 의해서 주포들이 종가 관리를 해줬다. 제일파마홀딩스, 화일약품 이런 것들이 또 급등했다. 내가 제일파마홀딩스를 공략할래? 화일약품을 공략할래? 아니면 너는 덜 오른 경남제약을 공략할래?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경남제약 공략한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매매했던 거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거든요. 81페이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가 의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지만 그 하나로 해서 이런 차트를 뒤집어 보면 영망치, 더블 영망치 구라운봉의 매집 차트가 보이면 그때는 그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81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중에 상한가 터치했죠. 81페이지. 이 상한가까지 갔던 거예요. 상한가 갖고 241 충돌해서 잘 때리세요 그랬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했던 내역이거든요. 원전 에너토크 시가이브 334 경남제약 여기 써놨죠. 이건 선수들 전환 사채를 풀어먹으려면 좀 치고 갈 겁니다. 단타로 334 들어가세요. 아셨죠? 선수들은 전환 사채 이거 풀어먹으려고 들어올린 겁니다. 여기 탄천고사님이 책에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야, 이 새끼들이 전환사채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랬는데 진짜로 이거 나왔어. 140만 주.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알고 이 새끼들이 전환사채 풀어먹으려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걸 쓴 거지, 이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새끼 저거 작전하는 놈하고 짜고 하는 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얘네들이 전환사채를 풀어먹는지, 뭐, 쌍방울 뭐, KH 이 새끼들 전부 전환사채 해갖고, 아무도 모를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쌍용차 인수할 때 이 새끼들 전환사채 풀어먹어갖고 조만간에 빵 갈 거라고 그냥 난리가 났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종목마다 그런 특징들이 다 있어서 종목마다 아주 거지 같은 애들이 그 선수들 기업 사냥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뭐 회사 죽든지 말든지 회사에 있는 현금성 자산은 다 갖다 발라먹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매매했던 거 경남제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84페이지, 85페이지 여기 보시면 또 되게 재밌어요. 이제 요 뒤에 보면 여기 이제 회원분들 막 나오잖아요. 미소천사 나오고 만수르님 나오고 여기 매지번터 재상평 여수 요 상한가 빡 들어간 거예요. 상한가 상한가 들어갔더니 풀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구라치지도 못해요. 회원들하고 같이 매매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끼 맨날 구라치는 놈이라 그럴까봐 일부러 제가 카톡 캡처해갖고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거짓말한 거야. 우리가 직접 매매했던 거를 우리가 같이 또 다시 공부하면서 또 기억을 하고 또 그런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간에 다닐까도 되게 지금 하는 시간에 다닐 건 다 기초예요. 기초 시간에 다닐까 매매법인데 이 기초가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간에 다닐까에서 우리가 종목을 초이스할 때 보면 거의 다가 기초가 거의 90%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고 시간에 다닐까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날 오르는 게 아니고 다음날 음봉되는 것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찾아내면서 매매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시간에 다닐까 오른 세력들의 행태를 보고 아침에 내가 334를 할 거냐 밑꼬리 음봉타법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입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라는 거는 항상 일봉 차트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한다. 일봉 차트에서 단기 매집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된다. 일봉 차트에서 아니면 일봉 차트의 마지막 캔들이나 두세 네 개의 캔들에서 윗꼬리 달았던 캔들들을 카운팅을 쪼개기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이슈하고 시간에 다니까 과연 그것이 매칭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구라뽕인지 이런 거를 봐야 된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는데 실력이 밀추월장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6페이지 보면 요것도 우리 매매했던 거잖아요. 매매했던 거. 다 여기 매매했던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했던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날 공략하자 그럴 때 왜 공략을 했을까? 그냥 아무 종목이나 해갖고 뭐 아침에 공략합시다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여러분들은 공부하시고 또 매일 매매를 하면서 매매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를 내 거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냥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8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보면 이것도 우리가 그때 매매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옵티커라는 회사입니다. 옵티커. 밑에 한번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이제 제가 써놨잖아요. KBJ 25 스펙하고 합병하고 5G 관련주다. 뭐 여기 보시면 뭐 이동통신의 핵심인 뭐 광 트랜스퍼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5 종목이다 보면 되죠. 자, 이것도 보시면은 하나 수상한 점이 있죠. 앞에 경남제약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마지막에 어때요? 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66만 9천 주를 만들고 있어요. 막판에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맞습니까? 막판에 13만 5,906주를 박아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올라가는 속도를 한번 봐보세요. 이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신규 상작 테마가 불었다. 기억나세요? 신규 상장 테마가 불었어요. 쌈지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를 이런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잘 몰라. 그냥 멍해지거든요. 사람이 그냥 올랐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아침에 얘기를 해줘요. 신규 상장 테마가 이루어서 지금 대장주는 모였고 뭐 어쩌고 됐는데 이번에는 얘가 움직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 시간에 미친놈처럼 이게 올랐는데 시간의 단일가의 모습을 보니까 웃긴다. 기관들도 막 산다. 신규 상장 테마에다가 기관들 사지 종가에 관리해줬다. 이 새끼 뭐야 이거. 응? 근데 보시면 8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88페이지. 88페이지 보면 여기 보이시죠? 신스틸 110% 급등했고 그 다음에 쌈지 100% 급등한 거야. 그러니까 신스틸, 쌈지엔터, 그 다음에 옵티코 하나 남아 있잖아요. 옵티코. 그런데 얘 옵티코 얘만 시간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일본을 보시면 올라가는 수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보이시죠? 마지막에 이빨이 올랐죠. 매도 매수.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뭐냐면 요 위에다가 2250원에다가 41,000주를 땅 하고 박아둔 거 있죠. 매수는 여기 외곽에다 박아놓고, 자 이거를 해석할 때 저거 41,000주 있으니까 저거 못 올라가겠다. 저거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초짜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 주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시간의 상한가 가는 거야.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 다음날 아침에 갭이 커버리니까 차트가 망가져 버려요. 그럼 차트가 배란간에 바로 차트가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될 게 이렇게 딱 서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세력들 중간에서도 시간에서 누구 어떤 놈이 질러갖고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다음날 급등하니까 차이 가고 싶은 심적으로 동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팔라고 하죠. 뭐 내가 너 팔지마 한다고 해요. 걔들 안 팔겠어요? 팔지. 그래서 시간에 상한가가 가는 게 그리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얘는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막판에 더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 물량을 툭 하고 박아대잖아요. 더 올라오지 마, 엄마.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씨 날라리 됐네, 아웃 이렇게 생각할 거고, 이걸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면 주포가 오히려 호가를 눌러놓고 정규 시장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겠죠. 그죠? 생각의 차이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8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9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91페이지. 예. 91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거든요. 요 9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는 제가 설명했던 거 위에 얘네들이 왜 이런 모습을 만들어갖고 주포의 특성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거래량이 들어온 거 얘기해 줬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보시면 금융, 투신, 얘네들은 왜 들어왔겠어요? 응? 얘는 미쳤다고 들어왔겠어요? 금융하고 투신이? 이렇게 시간에 단일가 오르는데 반드시 종목별 투자자에 들어가갖고 기관들 수급이 있나 봐야 되는 거야. 기관들이 한번 게임 플레이를 하면은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낸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에코프로 BM, 코스모스 신소재 한 번에 어떻게 10조 이상을 올려버리죠. 저게 기관들의 힘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저 새끼들 기관들 게임 플레이 했네 라는 생각이 저렇게 많이 올라 버리니까 매일 한 달 동안 얘기했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냥 쳐다만 봐도 지금쯤에 와서 얘기하니까 지금 이해가 간다. 7번. 진짜 기관들이 저렇게 게임 플레이 하는구나. 나는 말로만 들어봤지 난 설마 하다가 저렇게 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렇게 갈 거라고 해서 뭐 10조를 올릴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 꿈도 안 꿨지. 그래서 투신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와야지 이게 한번 종목들이 한번 쌩 난리를 칠 거라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겠죠. 뭐 오랜 경험 동안 이런 게 막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놈들이 어떤 테마 섹터에다 딱 한두 종목을 그냥 회사 괜찮고 실적이 있고 계약 있는 데다가 발라버리거든.
그럼 만약에 요번에 그거를 매매를 못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는 꼭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기회에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지금을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배팅을 뭐 원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절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 공부는 외우는 게 아니고 무슨 연습이다? 이게 반복의 연습이라니까. 반복의 연습을 계속 하는데 단순한데 반복하는데도 그때가 되면 두렵고 힘들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전 매매를 하지 않는 공부는 의미가 없다야. 책을 아무리 열심히 보고 차트를 아무리 연구하고 지랄을 해도 실전 매매를 해보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란 얘기지. 제일 좋은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책을 보고 우리가 아침에 8시에 시황방송 해주고 9시 땡 하기 전에 종목들 실전 매매를 막 해보고 시시각각 변하는 증시를 보면서 실전 매매를 한 주든 두 주든 해봐야지만 이런 거구나. 응? 야, 5% 먹으러 들어갑시다. 5파스넷 그러면 진짜로 그게 막 10% 이상 가버리고 막 이런 걸, 저것이 뭐,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거? 저거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한테는 배워도 되겠다. 응? 저 사람한테는 배워도 되겠다. 응?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이제 좀 전에 아까 요 앞에 옵티코 요거 설명 들으셨죠? 예, 설명 들었는데, 얘네들이 신규 상장에 테마가 불었는데 얘만 늦게 부른 거야. 근데 금융투신 얘네들이 왜 들어왔겠냐 이거야. 그러면 위아래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거 요거 다 이해하셨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이해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 응? 무조건 여기서 이해가 다 됐으면 어디로 간다? 무조건 어디? 빨리빨리 가야지. 빨리빨리. 오케이. 분석하는 거를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이거를 어떤 종목이 됐든지 생활화. 알았죠? 생활화를 하시면 돼요. 자, 9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아까 세 가지 얘기했던 그 테마주를 그 생각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얘가 보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기 상장이 여기 봐봐. 첫날, 둘째 날이에요. 그죠? 첫날 갭상승 해갖고 밑으로 빠졌어. 오케이. 자, 두 번째 날 음봉에 씹다 도지고 거래량이 줄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시간에 제가 6% 올랐다고 해서 이걸 들어가 말어 이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잖아. 야, 얘네들 공시가 있었냐? 없어. 호재성 있어? 없어. 계약 공시 있어? 없어. 뭐 실적 공시 있어? 없어. 응? 그러면 일봉에서 얘네들 투신하고 금융 쪽이 들어왔어? 일단? 근데 그 수량도 만만치가 않아? 동시에 들어왔어? 앞에? 삼지하고 얘네들 다 들어가고 신규 상장들 전부 100%씩 올랐어. 막판 들어오는구나.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이 두 개의 분봉을 쪼개보면 되지. 요거하고 이게 분봉에 주포들이 있는지 없는지 빠져나갔는지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음봉의 캔들을 쪼개서 보면 되는 거예요. Understand?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쪼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94페이지 보면 기관들이 들어온 날이 언제예요? 기관들이 들어온 날이 요날 맞죠? 요날 기관들이 들어왔잖아요. 요날. 그 첫날이야. 어차피 뭐 갭상승 나와서 시작했으니까 뭐 차익 매물이 나왔겠죠. 당연히 기관이든 어디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새로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보시면은 9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94페이지 보면 두 가지로 제가 뭐라 그러죠? 3분봉,
3분봉하고 뭘 보라 그래요? 1분봉. 여기 보시면 3분봉에서 봉 세워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 자, 1분봉 보시면 어때요? 그대로 살아있는 게 보여요? 종가 관리하는 것까지? 오케이.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제 어떤 레포트를 내든지 하겠죠. 예? 그럼 다음 페이지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어? 뭘 어떻게 돼? 다음날 상한까지. 이것도 우리 그날 매매한 거예요, 우리가. 어? 제가 매매할 때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한 거예요? 그 막 사람들 여러분 나한테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 특별한 거 없어. 요거야 다. 뭐 주식 뭐 있어? 내가 뭐 신이야? 우리가 분석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의 단위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어? 이게 주식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응? 그 보시면 밑에 보면 기관들 매도 그대로 다 때리는 거 보이죠? 응? 금융투신하고 매수한 거 다 때리는 거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쌓이고 쌓여야 되는 거예요. 262페이지 한번 틀어봐봐요. 262페이지. 26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62페이지 펴보셨어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 가면 안 좋은 경우가 많다고 제가 얘기했죠. 여기 앞에 그 설명란을 좀 읽어보세요. 도안이면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마침에 질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못 질렀다가 아침에 갭 상승에 그냥 맞아갖고 불벼락 한번 맞을 수도 있죠. 시간의 단일가의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의 다음날 공략 방법은 딱 하나야. 재료 소멸. 재료가 살아있냐, 죽냐, 누구나가 아는 재료냐, 섹시한 재료냐, 미리 선반영이 된 재료냐,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로봇 감속기 회사를 하나 인수했다. 시간의 상한가야. 그거 뭐예요? 점상 40방이지. 응? 일론 머스크가 많이 샀다 그러면. 근데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뭐 약간 또라이 같은 애가 뭘 샀다 그러면 그게 재료예요? 갖다 잽싸게 집어던지는 놈이 이기는 거지. 그만큼 재료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게. 자, 이번에는 앞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는 그냥 여러분이 읽으세요. 26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아니, 뒤에 거 먼저 잠깐 요 하나만 좀 하고 가려고요. 266페이지 보면, 자, 보면 한신기계 요 상한가 보이십니까? 응? 한신기계 상한가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됐어요? 막판에 어떻게 됐어요? 6시에 장 막판에다 그냥 박아버린 거죠? 수량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똑같이 올라오다 막판에 갖다 팡 하고 15만 주 박아놓으면 시간의 상한가 63만 주 딱 여기다 박아놓은 거예요.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속도라는 거는 이게 상한가 진입하는 속도가 4시 10분부터 체결이 되는데 체결의 속도의 시간이 어떻게 돼서 마지막 시간에 닿아서 상한가를 안착을 했잖아요. 강하지가 않은 거지. 어떻게 보면 막판에 그냥 어거지로 갖다 만드는 상한가 확률이 굉장히 많죠. 막판에. 그런데 뭐 그렇다고 치고 아니 그러면 이게 진짜 이렇게 상한가를 갈라 그러면 그 앞에 이 차트가 뭐 매집을 했든지 안 했든지 이게 매집이라는 게 없으면은 뭐 꽝이잖아요. 그럼 5시, 4시, 요 5시 요 부근에서 뭐 뉴스가 있었나? 그럼 뒤져보면 되잖아요. 뒤져보면. 그 뉴스가
야, 가만 있어봐. 이게 임팩이 있는 뉴스냐 아니면 재료 소멸이냐 이걸 먼저 봐야 되잖아요. 응?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이 한신기계를 10,000원에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평당 가격이. 그럼 내일 얘가 아침에 오르면은 뭐 한 8,000원 정도 되는데 얘는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10,000원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팔겠죠. 8,000원 부근에서 팔면 2,000원 손해잖아요. 그럼 어차피 빠져갖고 또 이만큼 갭에서 밑으로 빠지면 한 20% 빠지니까 밑에 가서 사면 얼마의 수익이에요? 20%, 40% 정도를 갭을 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6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68페이지. 여기 보시면 속도를 보면 막판에 가는 것도 기분 나쁘죠. 무슨 뉴스가 있었을까요? 근데 뉴스가 어떻게 나왔어요? 한수원, 우간다와 원전 협력 타진, 아프리카로 시야 밝힌다. 이 뉴스였어. 이때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다 때리세요. 아씨, 이거 해필이면 우간다야, 씨. 저 북유럽이라든지, 씨, 뭐 어떻게 좀, 응? 사우디라든지,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이쪽도 아니고, 우간다. 협력을 타진했지, 했어? 응? 그렇잖아요. 뭐 10조든 20조든 계약했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타진이야, 타진. 난 처음에 타전인 줄 알았네. 타진인데 어쩌라고? 그럼 타진이 씨 아무데나 다 할 수 있지. 뭐 누구 얘한테도 할 수 있고 쟤한테도 할 수 있고. 응? 근데 이게 보시면 또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응? 이게 또 재미난 게 되게 많아요. 이 주식하다 보면. 이게 보면 이게 우간다 원전 뉴스 나왔을 때 이게 봐봐 이거. 예? 이게 또 장중에 나왔어. 또 이게 또 장중에. 해필이면 우간다. 이거 봐봐요. 그죠? 장중에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별로 흐름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에 꽉 박아버렸어. 여기 바로 뉴스 나오죠? 예? 9시 18분에 한수원 우간다 원전 개발 협력소 시에 원전주 초반 강세. 가기 뭘 가면 죄지는 거지. 어떻게 되겠어요? 어? 좆되는 거지. 뭐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꼭 볼 것은 왜 이런 거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가 보유할 수 있거든 이런 종목을. 내가 물린 종목을 갖고 있다가 이걸 정리할 때도 이게 필요하니까. 만약에 뻔히 이거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저 매도하고 밑에서 뭐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은 아침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죠. 대명에너지가 상한가 잔량 몇 주를 걸어놨나요? 110만 주를 걸어놨죠. 근데 오늘 시가 고가라 그랬죠, 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시가 플러스 12%에서 그냥 한 번도 반등 안 주고 꼬라박은 거예요. 얘가 시간에 어저께 상한가였잖아요. 근데 대명에너지가 무슨 상한가를 갈 만한 이슈가 있나? 수상태양강이야. 수상태양강. 가만히 있어봐. 수상태양강이니까 뭐라고 뉴스가 나왔냐면 수상에서 짓다 보니까 뭐 산을 훼손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어떤 기자가 썼더라고요.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수상에다가 태양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친환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 개새끼야, 쓰나미 오면 어떡할 거야, 이씨. 쓰나미. 너 그러다가 씨발 태풍 졸라 센 거 오면 어떡할 거야? 응?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있어? 미친 새끼들이게. 그 기사가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대명에너지가
이제 시간의 단일가가 막 그 잔량이 막 110만 주가 있는데도, 응? 110만 주가 있어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좀 아까 우리가 한신기계나 이런 거를 보면서, 그 한신기를 보면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뜨거, 씨. SDN. 이것도 어떻게 마찬가지 뭐예요? 아침에 시가 고가. 오케이? 여기 보시면 부방 시간에 다니까요. 어저께 시간에 다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시간에 다니까 보면 여러분들 하려고 제가 캡처해 놓은 거거든요. 저도 몇 명에게 소개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부방 보시면은 어저께 시간에 다니까에서 수량들 보시면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5시 40분부터. understand? 급하게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제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시험할 때. 야, 오늘은 한동훈 관련주가 갈 거야. 아씨, 내가 한동훈 갈지, 무슨, 뭐, 법무부 장관이 갈지, 무슨, 뭐, 국토부 장관이 갈지, 내가 어찌 알아. 스토리야 만들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관련주라고 하는 애들의 시간에 다닐까의 흐름을 보고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라니까. understand? 이게 몇 프로까지 올랐어요? 오늘 16%까지 올랐죠? 요거, 어디에 토크쇼에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보내드린 첫 종목이야. 여러분들 차비라도 하시라고. 이해 가세요? 시간에 다닐까 보고, 저 차트 보고. 이해된다, 7번. 우리가 세종 메디칼을 한번 그 전날도 매수했는데 오늘 또 내가 공략하라고 하죠. 공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에 다니까 올라가는 속도 뭐예요? 자, 4시 10분부터 시작했던 게 어떻게 2% 4%까지 가다가 4%에서 밑으로 빠지니까 막판에 종가 관리 확 해주고 있죠. 매도창을 한번 봐보세요. 주포들이 위아래 더 이상은 안 돼 올려놓는 모습. 이런 건 그냥 삼삼다 들어가면 그냥 돈 되는 거죠.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세종 메디칼 오늘 어땠어요?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15%까지 그냥 날아갔죠. 아침에 시작하고 그냥 뱅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런 시간의 단일가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understand? 다음 종목 뭐 해놨더라 내가 SPG.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내가 SPG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 때가 뭐지 알아. 나 몰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자 4시 10분이에요. 10분 음봉이야. 5시 30분까지 음봉이야. 거래량 전혀 없어. 아예 없어. 자 5시 50분부터 어떻게 들어와요? 15,000주 2만 주 2만 주면 2인은사 4억이야. 4억 3억을 그냥 한 방씩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매수 잔량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시간의 단일가를 그냥 여러분이 흘려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한가까지 갔다 왔어요. 그죠? 왜냐하면 감속기를 현대차에서 하나 M&A 할 수 있던 찌라시가 있었잖아요. SBB테크, 유진로봇, SPG. 종가 베팅했죠. 종가 베팅하고 시간에 다니까 또 급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understand? 아, 이거는 한번 봐야겠다. 이 링네트 이거 보시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링네트가 보시면 여기 얘는 종가 관리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원래 약간 품절주에 있는데 얘가 안철수란 말이에요. 어? 근데 안철수 말고 재택근무도 있잖아요. 근데 안철수 관련주 안랩 박살났죠. 써니전자 박살났죠. 그럼 만약에 얘도 관련주라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밀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혹시 몰라서 내가 해놓은 건데. 그런데 보면 안 밀리는 거야. 거래량도 안 터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기 좋죠. 같은 테마주가 있는데 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얘는 안 쏟아진다? 뭐라?
이 앞에 수량, 이 매집이 내 수상해서 해놓은 거거든. 어라? 앞에 매집에는 얘는 안철수가 아니고 뭐예요? 재택근무야. 재택근무 쪽에 바람이 한번 더 불을 수 있고, 5G,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난리 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단위가라는 거를 공부를 앞으로 더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책으로 보는 거하고 또 이렇게 또 직접 저자한테 쓴 저자의 의도가 뭐냐,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혹시 뭐 늦게 들어와서 앞에 매집 차트 뜨거 그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